예, 두 번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어서 이 삼성생명 관련인데 제가 아까쯤에 그거 말씀드렸죠. 어, 어, LG 그리고 삼성, 예, 이 중에, 예, 여기 동그라미 부분을 제가 떼굴떼굴 굴려갖고 요 삼성에다 얹었습니다. 오늘 이거 삼성생명 관련해서, 예, 관련해갖고 그 제목을 썼는데 배당, 특별배당, 그리고 삼성 일가의 상속세, 그리고 금리이자, 이거 관련해갖고 전부 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얘기했는데, 이 배당은 31일 배당에서 배당 연말 배당 기산일이 28일이세요. 예, 28일. 그래서 28일 이 삼성생명을 보유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29일 날 매도를 해도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이 보통 작년, 재작년 2,650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특별 배당 얘기가 있어서 3,000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고 있어요. 예. 주당 3,000원에서 지금 한 3점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예. 그러니까, 예. 주당 가격 대비해서 주당 한 3.3%? 3.3%, 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28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오늘 25일이니까 월요일 날 혹시 배당 때문에 이 삼성생명을 매수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배당락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됐고, 제가, 예, 저는 어제 이 삼성생명에 제 움직이는 자금 중에 일부분 요거를 다 이제 매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삼성생명도 제가 2021년 내내 키울 종목이라서 정말 좋아하는 회사예요. 예, 그 여러 가지 좋고, 그 안에 자산 가치도 너무 좋고,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재평가 한번 받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이 상장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상장 이후에 내적 빠졌습니다. 한 12만 원부터 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삼성생명을 올해 이제 한 석 달 전, 넉 달 전에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하고 내년에도 조금씩 계속 매수할 예정인 이유가 사실은 더 큰 게 있는데, 제가 요거는 여태까지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그게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예, 요게 이제 뭐냐면 금리예요. 지금 예. 이번에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기준에서 이 코픽스 금리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픽스가 시중국의 8개 사에 자금 조달 금리거든요. 그 자금 조달 금리가 좀 올랐어요. 그러면 자금 조달 금리가 하면 이게 2010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연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가가 코픽스 금리거든요. 2010년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는 금리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딱히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금리가 지금 최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떨어질 금리가 없다고. 왜냐면 미국이 금리가 0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이번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 전에 그거를 다시 이제 회의 때 발표한 거 제가 약간 그 인터뷰를 봤는데 0.5%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런데 기준금리를 들으면서 뉘앙스가 그랬어요. 뉘앙스가 금리를 더 떨어뜨리지 못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고 올릴 수는 없겠다 하는 뉘앙스를 봤어요. 그래서 최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리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지금 저희 한국의 내년에 경제 그 발전율이 그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그 정도면 되게 큰 상승이라서 금리를 올릴 일밖에 남은 게 아닌가라는 게 들었고, 어느샌가 지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 가까워 왔습니다. 벌써. 지금 요게 조금 오른 게, 이게 오른 거예요. 예, 요게 11월 16일부터. 근데 요 2.79 국민은행 기준으로 2.79, 3.99인데요. 2.79에 가까운 분들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직군하고 자산가치가 아주 좋아야 돼요. 신용 등급이. 대부분이 요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4%쯤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은 음, 먼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주식을 끝까지 오랜 기간 투자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된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진 않거든요. 보유를 하고 있을 뿐이지, 더 사진 않을 뿐이지. 그리고 조금 더 투입된 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뭐 채권이나, 개인이 채권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채권은 보통 이표채라고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그 이자를 주거든요. 우리한테 이자를 주는데, 우리 개인도 지금 그거 펀드를 통해서 또는 장외 채권을 우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매매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사는 건 가능한데 팔 때는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왜냐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채권 펀드가 있는데, 펀드를 사고 파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변동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많이 못 봤습니다. 펀드를 통해서도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채권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은데, 그래서 채권을 우리 자산 가치를 배분할 때 채권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채권은 팔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만기 때까지 이자를 받겠다는 심산으로 사는 겁니다. 이자가 표면금리가 확정돼 있어요. 그 표면금리하고 만기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마다 채권의 수익률이 다 틀립니다. 근데 지금 10년 국고채 채권도 지금 수익이 너무 낮아서 우리 일반인들이 회사채도 또 모르겠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회사채도. 그렇지만 채권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 자산가치가 총해서 16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채권 쪽이 약 20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이 시장은 더 큰데 보통 회사채 중에 정말 괜찮은 회사채라고 하는 것들은 기관이 다 사갔기 때문에 개인이 살 리가 거의 없고요. 우리 개인도 거래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안 해봤고. 왜냐면 수익이 너무 낮아요. 은행 금리보다는 당연히 높은데요. 생각하기에 재테크의 자금은 그냥 놔두면 이자가 없으니까 채권을 사는데, 문제는 채권을 하면 사면 만기 때까지 이자를 계속 받을 생각으로 이표채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얘기가 조금 샜는데, 지금 중요한 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0.5% 그대로였죠. 금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금리는 벌써 오르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큰 이슈인데 그렇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워낙 많이 받았어요. 그건 다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변동이 바로바로 적용이 돼서, 원래 내가 뭐 1억을 30년 후 대출 받으면 40만 원 정도 원금 이자에서 내신다고 쳤을 때 40만 원이 바로 41만 원 오를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체감이 됩니다. 바로. 예.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여기 은행협회 11월 신규 취급의 코픽스라는 거는, 요게 자금 조달,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시중은행 8개 은행의 평균 자금 조달 금리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서 이제 코픽스 금리가 만들어지는데, 신규 취급액이라는 거는 바로 직전한달 겁니다. 한 달 동안의 자금 조달 금리죠.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 0.90까지 여기 탁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게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예, 자금을 계속 풀고 금리를 계속 떨어뜨렸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쭉 떨어졌는데,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이게 지금 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2021년도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얘기는 열에 9은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명 정도는 그래도 금리 인상하기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 시장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하고 별도로 은행에서도 벌써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
예, 제가 항상 일반인은 표현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렇게 예, 예, 금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그러면 결국 오른다는 얘기인데 올라가면 제일 먼저 반영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피부에 와닿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면 왜냐면 자산의 반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태반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요 뭐 서울권의 아파트나 요 경기도나 해서 이런데 아파트 사실은 되게 비싼데 몇 억씩 대출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계 부담을 크게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주변에 보면은 다들 주식 열심히 지금 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저희 가까운 지인들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삼성 지배구조인데 제가 이걸 얘기 드리기 전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제가 좋아하고 1년 내내 물 주고 뭐 이렇게 다듬고 해서 키울 LG 디스플레이, 삼성생명,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그냥 장기보유입니다. 언제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좀 논외로 치고 직접적으로 손을 계속 댈 종목은 이 두 가지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발전 그 내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주로 생각하는 게 보통 금융주거든요. 은행주. 일단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예, 이자가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올라가면 이 삼성생명 이런 금융주의 영향이 큰데 그 중에서도 보험주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예, 일단은 금리가 높아야 그 지급 여력 비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뭐랄까 이익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나 할까? 예. 왜냐면 지급 비율이 지금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9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10%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익으로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중에서도 이 보험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익에 잡히니까 수익으로. 그래서 삼성생명이 지금 어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지금 이때 배당락 때문에 그 다음날 배당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때문에 지금 들어가냐 나중에 들어가냐 저는 뭐 보유할 사람이라고 하면 배당락을 생각하지 않고 배당을 먼저 받고 예,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 계속 여유자금이니까 우리는 여유자금을 계속 사면 되니까 조금씩.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조금씩 굴러다니는 그 자금도 여유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 세 가지 중에 요 위에 동그란 거를 굴려서 LG에서 요 삼성으로 예,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삼성그룹 지배구조인데 이 그 표를 보면 예, 삼성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그룹 계열사 내에서 삼성물산이 19%를 갖고 삼성생명이 있는데 보세요. 지금 삼성물산도 삼성전자 주식을 5%밖에 갖고 있지 못해요. 예, 5%밖에. 그런데 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합쳐갖고 삼성전자를 사실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이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무려 8.8%예요. 예. 그리고 특수관계인들이 삼성전자 주식도 꽤 갖고 있죠. 고 이건희 회장도 3, 4% 정도 갖고 있거든요. 4%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금융하고 산업적으로 분리해 놓은 건데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 지주사라고 하는 삼성물산을 통하고 여기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통해서 네, 이 산업 쪽을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리고 금융업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을 통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지배를. 예. 삼성생명이 아주 중요한 역할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삼성 그 총수 일가에서 고 이건희 회장 그 사망하신 것 때문에 상속세가 11조, 주식가치 중에 11조 정도를 내야 되고 갖고 있는 용인 쪽의 땅이나 한남동 자택이나 뭐 다 해서
대충 12조 정도 지금 상속세를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못 내기 때문에 6분의 1, 대충 2조 정도를 먼저 내고 5년 동안 2조씩 내면 되거든요. 연남연물을 하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요거를 신고를 요 12조의 이제 세금 신고를 자진 신고에 조금 할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정확히 4월 말일까지입니다. 4월까지 요거 이제 세금 신고 관련해서 계획을 이제 세무서에다가 알려야 되거든요. 4월 말일까지. 그러면 지금 현금이 2조는 일단 먼저 내야 되는데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현금 2조 원은 과연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유력한 게 삼성물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는 지금 여기 있네요. 예. 생각보다 요 삼성물산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에게 넘기고 그 물량으로 그 자금으로 세금을 요 삼성생명에 있는 삼성전자를 좀 사고 그리고 현금에서 여기가 하고 요거 해서 요거죠.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양대축인데 이 양대축을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무려 20%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양대축을 통해서 배당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서 그 자금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예전에 LG그룹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처리했고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생명법이라고 유명한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산 건전성,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개 회사에 3% 이상 못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8.8%니까 5.8% 정도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 IFRS라고 해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이 2023년 1월부터 될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삼성생명에서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이 8.8%가 너무나 무거운 게 이게 수익으로 잡혀요. 삼성전자의 시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8.8%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0조였는데 삼성전자 시총이 계속 올라가서 이게 30조가 아니고 40조가 되잖아요. 그럼 10조잖아요. 10조가 여기 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국제회계기준상. 그래서 이 10조가 잡혔는데 주주들의 배당 압력이나 이런 게 점점 거세지고 수익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간 건 아닌데 장부가상으로는 그렇지만 시가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 제가 금리 인상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상이 지금 지난 9월 달에 살짝 오르길래 이게 최저는 찍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월 달에 살짝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짝 또 11월 때 오르는 걸 보고 이게 오르는 추세가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주변에도 주택담보금리,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를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삼성생명 사고 싶은데 사실은 조금씩 기다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최근에 이 배당 이슈하고 배당 이슈 때문에 조금 오른 게 있었고 사실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삼성생명의 주가는 사실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금리들 중에서 국고채 10년물하고 한국 국채죠. 국고채 10년물하고 연관성이 좀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금리가 다 오르기 시작해서 국고채 금리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코피스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금리거든요. 왜냐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금리가 다 오르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삼성생명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가치 중에 요 8.8%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게 보고 싶은데 과연 언제까지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정말 궁금하고 회사 자체의 영업이익도 좋고요. 회사도 지금 1등 회사에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저평가라고 하면 금융주거든요. 그 중에 은행주하고 보험주가 대표예요. 사실은 마지막 저평가주. 그래서 PBR이 뭐 0.3 정도니까요. 0.3, 0.4 사이입니다. 다 은행주들하고 보험사도
금융, 보험사 전부 다. 그러면 여기도 금리가 인상과 같이 인상되면서 이 금융권 주식들이 주가가 뛰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조금 떨어지면 더 사고 자금이 생기면 더 사는데 자금이 없었어요. 월급 따면 조금 사고 월급 따면 조금 사고 이러고 있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마침 너무 과하게 오르는 것 같아서 불러당기는 그거를 제가 매도를 했고 그 자금이 있는데 삼성생명을 매입을 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당 내기 이후에도. 그렇지만 제가 삼성생명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1년 내내 어차피 사모으려고 생각해도 주고 단기간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자산 가치가 평가가 다시 되면서 또 금리 인상이 되면 생명사 중에 1등 주식인 1등 회사 삼성생명부터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차피 내가 1년 이상 내년 내내 사모을 거라고 하면 배당이라도 받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굴러다니는 자금으로 요거를 구매를 한 겁니다. 매입을. 그래서 삼성생명이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뭐 쭉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동그란 거를 약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이고 이제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삼성생명에 대해서 또 삼성생명과 금리의 연관성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놓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는 사실 오르지 않았지만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 만약에 본인 자금의 100%가 투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수익 난 회사들은 위에 조금씩 정리를 하고 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시기이기도 해요. 대신에 그런 건 있죠. 기업이 성장할 기업은 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주식은 간다는 거. 단지 이렇게 가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 조금 더 이득을 보려면 100%보다는 이걸 조금 낮춰서 80, 70 조금 낮춰가고 요때 조금씩 매입을 더 하는 작전으로 가면 조금 더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제가 1부에서 LG 디스플레이 관련 얘기를 잠깐 했고 오늘은 이 삼성생명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크리스마스 날 시간을 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좋은 하루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이나 또는 다음 주에 뭔가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지금 배당 기산일이기 때문에 변동을 조금 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몸으로 좀 느껴본 다음에 영상을 다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